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픽 모의고사 제1회 듣기 18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41번 다음을 읽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것을 우리는 청첩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준수 씨에게 저희가 결혼을 합니다. 축하를 받고 싶은 분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꼭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하는지 장소가 나와 있군요. 선택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오후 1시에 결혼을 합니다. 13시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오후 1시에 결혼하는 거 맞습니다. 2번 결혼식에 초대하는 글입니다. 결혼식 초대장이죠. 청첩장. 결혼식에 초대하는 글 맞습니다. 3번 준수 씨가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준수 씨는 친구들에게 초대를 받았죠. 준수 씨에게 라고 하는 것은 민수와 영미가 준수 씨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민수와 영미가 준수 씨를 초대한 게 되고요. 준수 씨는 친구들에게 초대를 받은 것이 되죠. 3번이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4번 민수는 준수에게 축하받고 싶습니다. 민수와 영미는 축하를 받고 싶은 분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라고 했지요. 준수에게 축하받고 싶어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군요. 41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2번입니다. 다음을 읽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알림. 우리 아파트에서 책 나눔 시장이 열립니다. 안 읽는 책을 팔고 필요한 책을 사세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지문 내용 43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친구와 북한산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쉬웠는데 나중에는 힘들었습니다. 시원한 물과 과일을 가져가서 먹었더니 좋았습니다. 1번 보기 보겠습니다. 물과 과일을 사 먹었습니다. 시원한 물과 과일을 가져가서 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1번은 사 먹지 않았습니다. 가져왔습니다. 2번 친구와 산에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볼까요? 주말에 친구와 북한산에 갔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죠. 자, 2번은 정답인 것 같지요? 산에 올라갔다 라는 말을 우리는 등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등산, 산에 오르다 라는 의미고요. 주말에 친구와 북한산에 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지난주 수업에서 주중, 주말 이런 거 구분했었지요. 주중은 언제인가요? 네, 월, 화, 수, 목, 금요일을 주중이라고 하고요.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을 말합니다. 3번 보기 보겠습니다. 북한산은 올라가기 쉽습니다. 북한산이 어떻다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쉬웠는데 나중에는 힘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 4번 보기. 북한산은 설악산보다 높습니다. 북한산에 갔다라는 얘기만 있었죠. 설악산과 비교하는 문장은 없었습니다.
설악산은 보기에 아예 나오지 않았죠. 자, 그러면 우리 정답 몇 번으로 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2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2번 정답 맞고요. 여러분은 주말에 뭘 하시나요? 주중에 못한 일을 주로 주말에 많이 하겠죠. 우리 공부하느라 바쁘시겠지만 친구들과 가끔 등산해 보는 건 어떨까요? 힘들지만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그 경치는 굉장히 기분을 상쾌하게 한답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가끔 친구들과 우리 등산을 한번 해보기로 해요. 44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매일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도 찍고 경치도 찍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가끔 멀리 가기도 합니다. 1번 보기. 저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카메라를 매일 가지고 다닌다라고 말했죠. 2번. 저는 사람 사진만 찍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나왔던가요? 사람들도 찍고 경치도 찍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사람 사진을 우리 뭐라고 할까요? 인물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진은 인물 사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3번 보기 보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늘 가지고 다닙니다. 매일 카메라를 가지고 다닌다라고 했죠. 그러면 늘 혹시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항상, 좋아요. 그 다음에 언제나, 네, 모두 늘, 항상, 언제나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에서는 매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매일 대신에 늘, 언제나, 항상 이렇게 바꿔 써도 좋습니다. 4번 보기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사진을 찍기 싫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없었죠. 사진을 찍기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럼 우리 정답 골라볼까요? 매일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도 찍고 경치도 찍는다라는 표현. 저는 카메라를 늘 가지고 다닙니다. 라는 3번이 정답입니다. 요즘은 사진 찍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그래서 여러분 다 폰에 있는 카메라로 셀카를 즐겨 찍으시는데요. 본인의 모습 어때요? 찍어보니까? 네, 셀피는 모두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손쉽게 또 자기의 사진을 찍으면서 여러분은 즐거움을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셀카 혹은 셀피 이런 표현들도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한 달 동안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방학 동안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제주도에 여행도 다녀올 겁니다. 참 즐거울 것 같은데요. 자, 1번 보기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방학입니다. 자, 한 달 동안 방학입니다. 방학은 집에서 쉬는 거죠.
학교에 오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방학이어서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네, 한 달 동안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은 방학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2번 보기입니다. 방학 때 책을 읽기 싫습니다. 방학 동안에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아닙니다. 3번 방학 동안에 학교에 갈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에 바로 나왔죠. 방학 동안에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요. 3번도 역시 맞지 않습니다. 4번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갈 겁니다. 누구와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죠? 네, 가족들과 간다라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올 겁니다. 방학 동안에 즐거운 일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군요. 자, 우리 가장 내용과 맞는 것을 골라야 하니까요. 첫 번째 문장을 설명한 한 달 동안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은 한 달 동안 방학입니다. 라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우리 정답 1번으로 할게요. 46번 문제입니다. 46번에서 48번 문제는요, 본문의 내용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와서 좋습니다. 길에 서서 붕어빵 같은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겨울에 오는 눈을 좋아하고 겨울에 먹는 붕어빵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겨울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왜 기다려요? 좋아하니까 기다리는 거겠죠. 그래서 겨울을 좋아해서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중심 생각입니다. 자, 보기 볼까요? 1번. 저는 겨울이 싫습니다. 겨울이 지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사계절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 중에서 어떤 계절이 제일 좋은가요? 지금은 뭐 싱그러운 햇살, 또 따뜻한 바람 이런 걸로 굉장히 봄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근데 부산은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아요. 또 지난 겨울에 혹시 붕어빵 사 드셔 보셨나요? 근데 아주 추울 때 따뜻하게 먹으면 온몸이 아주 따뜻해지는 그런 길거리 음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나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은요, 겨울에 사 먹었던 그런 길거리 음식들이 기억에 남아요. 라고 하는데요. 붕어빵은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입니다. 또 어떤 길거리 음식 떠오르나요? 네, 어묵도 있고요. 뭐 떡볶이. 네, 출출할 때 하나, 두 개씩 먹으면 아주 맛이 있죠. 2번 보기 보겠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은 눈이 많이 오는지 궁금한데요. 자, 눈은요, 우리 눈이라고 쓰고요. 두 가지로 읽지요. 눈 혹은 눈. 자, 장단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옵니다. 그 다음, 눈이 아파요. 자, 이렇게 길고 짧게 발음하는 것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뜻이 달라지니까요. 3번.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네, 겨울을 좋아하니까요. 기다리지요. 4번입니다. 길에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길에서 붕어빵 같은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겨울이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먹을 수는 있지만은요. 자, 맞는 문장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중심 생각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붕어빵 같은 길에서 먹는 음식, 길거리 음식의 표현도 나왔지만, 자, 중심 생각은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겨울을 좋아한다라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분 중심 생각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가장 어울리는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수지 씨는 저의 친구입니다. 수지 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공부도 도와주고 어려운 일도 도와줍니다. 수지 씨 참 착한 친구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사를 잘하고 친구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친절한 수지 씨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친구를 멘토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스펠링이 M, E, N, T, O, R 이라고 적고요. 한국어로는 멘토라고 발음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멘토를 삼을 만한 친구가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요. 1번 보기 확인하겠습니다. 수지 씨는 선생님입니다. 오, 저의 친구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맞지 않습니다. 2번 수지 씨는 인사를 잘합니다. 인사를 잘합니다. 본문의 내용에 있었어요. 자, 본문과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 생각을 고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중요한 부분을 골라내셔야 돼요. 3번. 수지 씨는 친절한 친구입니다. 그렇죠. 수지 씨는 인사도 잘하고요. 또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친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공부도 도와주고요. 어려운 일도 도와주고요. 그래서 수지 씨는 친절한 친구입니다. 라는 표현이 인사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중심 생각입니다. 물론 인사를 잘하는 것도 맞지만 중심 생각, 친절한 친구의 내용의 하나이죠. 인사를 잘한다라는 것은요. 자, 그러면 인사도 잘하고요. 친구들의 공부도 도와주고요. 어려운 일도 도와주는 것은 큰 중심 생각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 수지 씨는 친절한 친구입니다. 를 정답으로 할게요. 4번 보기는요. 수지 씨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수지 씨는
어려운 일도 도와줍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친구가 좀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도와주는 그런 친절한 친구가 됩시다. 48번 문제입니다. 역시 본문의 내용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골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받다가 앞에 서 있는 차를 못 봤습니다. 운전을 할 때 전화를 받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는 절대 전화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전화를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어폰 혹은 헤드셋 같은 핸즈프리 디바이스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직접 손으로 전화를 받으면 한국에서는요, 경찰에게 적발되면 벌금도 내야 한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운전을 하실 때는 전화를 받는 일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받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을 할 때 전화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보기 볼게요. 1번.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운전을 못한다 라는 것은 맞지가 않군요. 2번. 제가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납니다. 이건 더 무서운 내용인데요. 운전을 하실 때마다 사고가 난다면 이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본문에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3번. 사고가 나면 전화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대충 이해를 하셨다면 본문의 내용 중에 사고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전화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사고 나면 전화를 해야지. 그러나 본문의 내용에서는 사고가 나서 어떠하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전화를 받다라는 거였어요. 전화를 받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은 본문에 있는 내용의 단어들이 나와서 그걸로 일반적인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야, 사고도 나왔지? 전화도 나왔지? 맞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중심 생각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꼼꼼히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시기를 바랄게요. 4번 보기입니다. 운전을 할 때 전화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답입니다. 지금 운전을 할 때 전화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정답일까요?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받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 중심 생각은 전체 문장을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골라 주셔야 됩니다. 48번 문제까지 우리는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요, 지문을 읽고 두 문제를 푸는 문제인데요. 지문의 길이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조금 내용 정리를 해 가시면서 읽으셔야 문제를 다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혼자 살고 있습니다. 회사가 집에서 멀어서 회사 옆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한 달 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자, 이제 빈칸에 맞는 걸 골라야 됩니다.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아마 기숙사에서 가장 많이 사실 것 같아요. 자, 가족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가족이 굉장히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자, 우리 49번 문제 풀어볼게요. 빈칸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자, 가족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못 만났던 가족을 만나면 어떤가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즐겁게 나누겠죠, 대화를.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것이 중심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면 맛있는 것도 먹고 한 달 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슬프게 하고 싶습니다.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무겁게 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기 때문에 자, 어떻게 지냈어요?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 아주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50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저는 지금 가족과 함께 삽니다. 첫 번째 문제가 어떤 내용이 있었죠? 저는 지난달부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맞지 않아요. 2번,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에 오십니다. 누가 집에 온다라고 했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초대했으니까 집으로 오겠죠. 3번. 여동생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집에 온다라고 했지, 여동생이 학생인지 회사에 다니는지 본문의 내용에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4번. 지금 집은 회사와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왔던 저라는 사람이 왜 혼자 살고 있는지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회사 옆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회사와 가깝습니다. 회사와 집이 너무 멀어서 회사 옆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4번, 지금 집은 회사와 가까이 있습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지문에서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길다고 너무 어렵다 생각 마시고요. 하나하나 내용을 맞춰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픽 모의고사 제1회 읽기 41번에서 50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